네, 노동개혁,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18년 만에 손잡을 것 같은 기세가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네.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오늘 네. 아침에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방침 관련해서 네. 두 개를 지침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를 더 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취업규칙을 네. 변경할 때 더 완화하겠다. 그 두 가지 지침을 전달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양대 노총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자, 민노총은 오늘 오후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네. 저곳은 바로 서울노동청 앞입니다. 자, 서울노동청 앞에서는요, 서울대학병원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집회 신고가 있었고, 오후 3시부터 저렇게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노총과 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것, 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 싶은데, 30일에는 이번 주 토요일일 것 같은데, 네. 도심 대규모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죠. 예고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면 정말 사람이 많다. 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지금 저 장면. 집회 신고에 한 200명 정도 참석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일단은 주말이 끼고 해가지고 내일 중앙집행회의를 열어서 투쟁 계획을 결의를 하고 이제 금속노조 중심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금속노조예요. 가장 큰 세력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자동차요. 네. 현대자동차는 아직은 여기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얼마나 이제 규모가 커질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손잡고 한다. 18년 만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 2대 지침 때문에 반발하면서 나오긴 했지만 네. 노사정에는 임했던 게 한국노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협의 자체를 거부했던 상태고 양쪽 다 금속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경파들이 이렇게 좀 앞서서 네. 두 세력이 손을 잡은 것이 되고요. 네. 1998년이었죠. 그때 외환위기 때 총파업을 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또 민주노총도 한상균 위원장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상균 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강경파들이 조금 앞장서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네. 노총이 결합해서 파업에 나서게 된다면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가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좀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토요일 어쩌면은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상균 위원장. 자, 21일이니까 지난주에 공개된 건데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콘서트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서 바로 한상균 위원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석방이 아니라 해방을 준비하는 민주노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자신이 여전히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석방이 아니라 해방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개혁, 여야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역시 민주노총을 향해서 고강도 비판을 내놨습니다. 확인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3%밖에 안 되는 민노총은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 재앙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귀족 노조들이 대부분인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는 국민들에게 닥칠 한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정치 봉쇄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 노조 세력의 반대로 좌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이 출범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약간 경제 살리기 법안 관련해서 타협의 여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양대 노총, 총선 앞두고 이렇게 뭉치면 좀 어떻게 협상이 흘러갈지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